몸을 씻는 행위는 인류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왔는데요. 최근엔 샤워는 서서만 해야 한다는 편견을 과감히 깬 이색 샤워기가 등장했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6개의 물줄기가 떨어져 편리하게 샤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장소의 구애 없이 야외에서 따뜻한 샤워를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휴대용 샤워기도 등장했는데요. 여름철 캠핑 쪽에게 인기 만점이겠죠? 시대에 발맞춰 샤워기가 진화하는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샤워가 단지 몸을 깨끗이 하려는 의미 이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샤워는 휴식 및 즐거움의 개념이자 때로는 종교적 의식의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청결의 의미를 넘어 휴식의 개념으로 진화해온 샤워기.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샤워를 했고 샤워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일상적인 풍경에서 만난 놀라운 아이디어. 익숙한 물건 샤워기에 숨겨진 과거가 궁금합니다. 일상의 물건들을 기록하는 작가 유근택. 그의 작품 중 샤워 현장은 일상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샤워하는 시간이 벌거벗은 인간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무게를 느끼는 특별한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매일 샤워하는 문화가 일상을 지배하게 된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최근 일입니다.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는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했고요. 17세기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의 건강일지를 보면 그는 64년 동안 단 한 번 목욕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796년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보낸 편지에는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파리로 돌아가니 씻지 말고 기다리라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과거의 냄새가 곧 미덕인 시대도 있었죠.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샤워를 즐겼을까요? 놀랍게도 18세기보다도 훨씬 이전인 고대부터 샤워기의 원리로 몸을 씻었는데요. 바로 폭포 아래서 목욕을 한 거죠. 사람들은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위에서 쏟아지는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폭포가 없는 곳에서도 샤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발명해내기 위해 골몰했는데요. 고대인들이 생각한 묘안 중 하나가 바로 물 항아리를 이용해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붓는 방법입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상위 계층은 집안에 샤워룸을 만들고 하인들이 조금 높은 담에 올라서서 항아리로 물을 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오직 노예가 있는 부자들만이 샤워를 할 수 있었죠. 최초의 샤워기를 발명한 인류는 고대 그리스인들이었는데요. 기원전 4세기경 파이프를 통해 물을 머리 위로 끌어와 샤워헤드를 통해 목욕을 즐겼습니다. 아테네의 도자기에서 발견된 그림이 그 당시 샤워기의 존재를 증명해줍니다. 하지만 중세에 들어서 유럽의 크리스토교의 시대가 열리며 초기 기독교인들은 목욕을 하는 것이 신성스럽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게다가 흑사병의 창궐로 공공시설에서 목욕하는 문화가 사라지며 샤워기를 위한 인류의 노력은 잠시 중단됩니다. (18세기경) 윌리엄 피탐에 의해 펌프식 샤워기가 발명됩니다. 펌프로 아래쪽 대야의 물을 위의 대야로 옮기고 사람이 들어가 체인을 당겨 물을 떨어뜨리는 수동 구조의 샤워기였는데요. 초기 샤워 시스템의 단점은 명확했습니다. 샤워 과정에서 같은 물을 재사용하고 물이 빨리 식었다는 거죠. 1898년엔 에드윈 러드가 온수 샤워기를 발명했는데요. 러드는 샤워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물을 데워 보관해두는 물탱크를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샤워 문화가 탄생한 건 1900년대. 호텔은 미국의 욕실 문화를 도입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호텔들은 객실마다 욕탕을 설치하고 비누 회사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팔기 위해 TV와 라디오로 자주 샤워를 하라고 선전한 것이 시작이 되어 지금의 샤워 문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샤워를 기피하던 미국인들도 매일 샤워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이 문화를 받아들여 지금의 샤워 문화가 정착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언제 처음 샤워기가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1924년도에 처음으로 평양에 목욕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목욕탕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목욕이라는 개념과 샤워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물을 받아서 쓰는 정도의 역할이었습니다. 다만 1960년대에 이르러 한국에 최초로 공동주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물을 아끼고 그리고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샤워하기 위해서 샤워헤드가 핸드 샤워기나 샤워헤드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때를 미는 목욕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탕에서 때를 불린 뒤 때밀이 수건으로 몸을 문질러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한국에 최초로 공동주택이 생기기 시작하며 목욕 문화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간편한 샤워기구가 가정에 들어서며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드는 목욕보다 물을 아끼고 빠르게 씻을 수 있는 샤워를 선호하게 됩니다. 1970년도엔 샤워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생겼고, 샤워기가 만들어진 초반엔 주로 핸드 샤워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후 샤워기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60년대엔 한 가지 기능을 가진 핸드 샤워기가 주로 쓰였습니다. 70년대엔 기능은 같지만 크롬으로 도금해 고급스러운 모양으로, 90년대는 바디 샤워기가 도입됐습니다. 2000년도엔 소나기처럼 샤워하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공급됐는데요. 현대의 샤워기는 핸드 샤워와 헤드 샤워가 모두 가능한 여러 가지 기능의 진화된 샤워기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분무 기술인데요. 작은 구멍에서 빠르게 나오는 물줄기, 샤워기 살수판에 숨겨진 재밌는 진실들을 알아볼까요? 샤워기의 그 작은 구멍들은 그 물줄기의 속력을 좀 빠르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는 넓은 통로보다는 좁은 통로를 지날 때 그 속력이 빨라지게 되는데, 그 속에는 베르누이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 샤워기에도 이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베르누이의 원리를 살펴보면 좁은 통로를 지나는 공기가 넓은 통로를 지나는 공기보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는 공기뿐 아니라 모든 유체에도 적용되는 법칙인데요. 즉, 유체는 좁은 통로를 흐를 때 속력이 증가하고 넓은 통로를 흐를 때는 속력이 감소합니다. 또한 유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낮아지며 반대의 경우에는 압력이 높아진다는 원리죠.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이 작아지고 속력이 느려지면 압력이 커지는 현상을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하면 그 비행기를 뜨게 하는 양력, 그 야구공의 변화구, 그다음에 그 수돗물의 물줄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늘어지는 현상, 그리고 그 바닷물의 그 물줄기가 드나드는 곳이 좁아질 때 유속이 빨라지는 현상 등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하는 이런 속담도 그 베르누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샤워기는 넓은 호수에 있던 물이 헤드 부분에서 갑자기 통로가 좁아지며 샤워 꼭지 끝부분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로써 물은 더 잘 빨려 올라가고 이 물들이 공기와 섞여 고루 분무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분무량이 고르면 물줄기가 굵을 때보다 적은 양의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데요. 샤워기의 살수판은 물 절약 효과까지 제공하는 셈이죠. 굵은 호스를 통해서 나온 물보다는 작고 많은 구멍을 통해서 나온 그 물줄기가 몸과 닿는 그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의 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샤워기의 구멍, 즉 노즐의 크기가 작을수록 물줄기는 세지고 그다음 몸과 닿는 표면적은 커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기. 그렇다면 첨단화된 현대의 샤워기들은 또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을까요? 혁신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으로 사랑받는 현대의 샤워기는 어떤 모습일지 몸소 체험해보기 위해 샤워기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현대의 샤워기는 수년간 이어져온 힐링 트렌드와 맞물리며 삶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치유의 기능을 강조한 모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샤워기에 LED 감성 조명을 설치해 컬러 테라피 효과를 갖췄습니다. 2011년 세계 권위의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세계 최초 풀터치 샤워 시스템인데요. 음악, 영화, 샤워, LED 감성 조명을 샤워 컨트롤러 하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샤워기는 다양한 헤드의 기능과 바디제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터치패드를 이용한 샤워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인 샤워기를 터치하면 저희들이 일상에 샤워할 수 있는 레인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텐스 기능입니다. 인텐스 기능은 물을 더 아껴 쓰면서 머리 위주로 물이 떨어지는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 워터폴 기능이 있습니다. 자연과 같은 워터폴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샤워입니다. 그리고 바디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디젯은 상부의 바디즈와 중앙 그리고 아래의 바디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8가지 샤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샤워를 하며 음악과 동영상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용성은 물론 사용자 중심의 기능까지 갖춘 부스형 전신 샤워기.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과정은 샤워기의 구멍을 뚫는 레이저 타공 과정입니다. 설계 당시의 유량과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유량, 분무구 간격이 결정되면 이렇게 레이저로 샤워기 헤드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레이저를 이용하면 구멍이 미세해 물이 거품처럼 부드럽게 나온다고 합니다. 샤워기 헤드의 타공 과정을 거치면 조립 과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부품들이 완성되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마 도금이나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좀 조립해왔기 때문에 지금 촬영된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지금 팁 조립을 전부 다 사람이 전부 다 조립을 해서 팁이 찢어지거나 이러지 않게끔 전부 다 조립을 하고 그 이후에 가이드를 넣고 그 위에 그 볼세트를 수평을 맞추기 위한 볼세트를 조립을 하고 그 위에 테드를 전부 다 그 나사로 조립을 합니다. 그 이후에 조립을 한 후에는 이제 전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팁이 찢어졌거나 내지는 옆에 그 리크를 하기 위한 그 오링이 그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전수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제작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공정은 바로 팁 조립인데요. 샤워기의 가장 핵심인 노즐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기계를 이용하면 팁이 찢어질 수 있어 일일이 작업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팁 조립이 끝나면 볼 세트를 조립합니다. 이는 샤워기와 급수 배관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이 작업이 잘못될 경우 누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샤워기의 앞판과 뒷판을 조립하는데요. 앞서 작업했던 팁 조립판과 볼 세트판을 전동 드라이버로 최종적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정은 통수 테스트입니다. 샤워기는 물을 내보내는 제품인 만큼 이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조립한 샤워기 헤드가 물이 잘 나오는지 막힌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합니다. 이제
부스형 전신 샤워기의 기능성과 외관 등을 테스트하는 검수 과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 관련돼 갖고 지금 일반적인 내구성 검사와 또 리크 테스트, 모든 온도 특성에 관련된 테스트를 여기서 하는 검사 과정입니다.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참 곤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미리 사전 테스트를 해서 전부 나가는 과정의 검사입니다. 이 과정은 밸브 작동 내구성 테스트인데요. 시간이 지나도 샤워기의 밸브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신뢰성 테스트라고도 부르죠. 다음은 부스형 전신 샤워기의 샤워 컨트롤러를 점검하는데요. 터치패드 내구성 테스트로 액정 터치는 잘 되는지, 기능 전환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부스형 전신 샤워기가 완성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신 샤워기 외에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샤워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그 1기능짜리 헤드, 일반 뭐 씻기 위한 그런 기능의 헤드만 계속 쭉 나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좀 더 그 이후에 좀 추세되는 부분이 그 환경적인 문제를 굉장히 가밀하기 때문에 그 절수형 헤드가 지금 제일 현재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는 그 절수형 헤드에 주위의 인테리어적 감각을 좀 그 한 디자인 헤드, 그 LED가 좀 첨가됐거나 나머지 모양이 좀 특이한 그런 형태의 헤드들이 많이 좀 발전되고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절수형 샤워기. 과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같은 크기의 양동이에 일반 샤워기와 절수용 샤워기로 물을 담아 얼마나 물이 아껴지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는데요. 일반 샤워기의 물은 24초 만에 양동이에 물이 꽉 찼습니다. 그렇다면 절수용 샤워기는 어떨까요? 동일한 크기의 양동이에 일반 샤워기에 물이 꽉 찬 24초 동안 샤워기를 틀어보니 양동이의 절반도 물이 차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기에 비해 절반 이상의 물이 아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절수용 샤워기의 수압이 일반 샤워기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아닐까요? 절수형 샤워기 수압은 일반형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낮지는 않고 좀 물의 양을 좀 줄여놓고 거기에서 에어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느끼는 그 사람이 받는 느낌은 굉장히 풍성하게 느껴질 겁니다. 일반 그 수압과 동일하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샤워 꼭지만 갈아 끼워도 약 1.5배의 수압 상승 효과가 있다는 절수 샤워기. 기존의 절수 샤워기는 물이 절약되는 만큼 수압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최신 절수 샤워기는 이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한 걸까요? 그 답은 진 공간에 있습니다. 절수의 원리는 공기 흡입구를 통해 공기를 유입해 물과 함께 공기가 섞여 작은 기포들이 형성되게 하는 겁니다. 그 기포들이 바디를 통과할 땐 수축되었다가 샤워기의 헤드 부분의 넓은 부분에 와서 순간적으로 팽창되며 폭발하듯 물을 분출시키는데요. 이 공기방울 덕에 수압은 떨어지지 않고 일반 샤워기보다 최대 50%의 절수 효과를 내며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절수 샤워기가 없어도 샤워 시간을 5분만 줄이면 물 사용량이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청결과 휴식에 대한 욕구로 시대에 따라 눈부시게 진화해온 샤워기.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이미 절수 핸드 샤워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절수 핸드 샤워는 샤워를 할 때 에어와 같이 샤워를 해서 짧은 시간에 샤워를 하지만 똑같이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샤워기가 개발되고 있고요. 두 번째,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샤워 헤드에는요, 아로마 세라피, 크로마 세라피 이런 색깔과 향기로서 샤워할 때 샤워의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을 주는 이런 샤워기가 더 많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돼 종교적 윤리에 의해 비판받고 사라질 뻔한 위기에 놓였다가 미국에서 다시 부활한 샤워기. 인류의 문화와 함께 시작됐지만 의외로 샤워 문화가 생활의 한 형태로 정착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의 시작이자 끝인 샤워. 그리고 단지 몸을 씻는 의미를 넘어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자 건강관리, 휴식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일상의 물건 샤워기. 그 속에 담긴 빛나는 아이디어가 놀랍습니다.